네, 오늘도 주식 랩소디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저희가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본부장님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월요일 첫 시작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많은 또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고 저희가 네. 챙겨봐야 될 게 많을 것 네. 같은데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실적 발표 잠깐 표를 좀 보시면 네. 지금 실적 발표가 지금 쫙 이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서 만드신 거를 제가 잠깐 가져온 건데 지금 잘 만드셔 놓으신 걸 제가 잠깐 가져왔습니다. 이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만들어 놓으신 걸 제가 잠깐 참고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처를 밝혀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가져온지 잠깐 잘 몰라가지고 네, 다음 내일쯤 제가 다시 밝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가져온 건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 지금 장 열리기 전이랑 장 후가 지금 있는 건데 이제 오늘 밤에 필립스가 장 전에 이제 열리는 거고 포드 같은 경우 장 후에 이제 열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그 이제 장 전에 열리고 나면 이제 필립스 같은 경우 장 시간 전에 열리니까 이제 필립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장 전에 열려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 포드 같은 경우는 장 후에 이제 반영이 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장 후에 이제 반영이 되는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실적 발표를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좀 유심히 보셔야 되는 건 맥도날드나 29일 날 열리는 알파벳이 이제 29일 날 큰 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알파벳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일라이나 이제 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이제 30일 날 빅테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베이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31일 날 이제 애플이 있고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텔이 이제 어떻게 할지가 좀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텔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카콜라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있었군요. 했어요. 예, 했습니다. 코카콜라가 이제 배당주로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심히 보셔야 됐었던 거라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고 이제 이번 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보시고 자세히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좀 역시 TSMC가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TSMC가 이제 지난주까지 계속 이제 뭐 중국 칩 설계가 이제 했는데 회사 이름이 좀 나왔습니다. 소코라고 어떤 회사에서 유출이 됐는지가 이제 나왔는데 소코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 이제 칩이 중단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대만 TSMC가 기본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제 칩 유출이 됐었고 이 회사가 이제 칩을 중단하고 있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국가안보를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주 전부터 이제 여기에 대한 출하를 중단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칩이 이제 에센트 910B에 대한 그쪽에서 발견됐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하웨이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굴기라고 해서 제가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로 이제 하웨이가 이 칩에서 이제 이게 유출이 돼서 만들었다고 하면 하웨이가 이게 되게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해서 되게 이 흥분했던 일이 좀 있었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2022년부터 이제 2020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출 제재로 이제 공급을 중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었고 자체적으로 자신들이 TSMC에서 칩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이제 그 기술력으로 이걸 만들었다고 해서 깜짝 놀래고 특히나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해서 되게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만이나 뭐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눌러도 중국이 개발을 계속한다. 굴기를 이뤘다라고 해서 우리도 막 이런 기사를 엄청나게 쏟아낸 적이 있습니다. 올 초에. 그래서 중국이 기술력이 엄청나게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맞아요. 하고 기억이 나요. 양산 체제를 갖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따라왔고 이제 무섭게 따라오고 있다라고 이제 하웨이가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누출돼서 이렇게 만약에 칩을 양산했다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로 도둑질인 거죠. 정말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이게 그런 게 아닌 거죠, 사실은. 되게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 심각한 문제네. 예, 그러니까 요렇게 의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 당시에 뭐 이 노력이나 뭐 그때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이걸 개발했던 박사 이름도 나오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앞서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이 칩을 발견했던 박사도 나오고 양산했던 그런 칩도 나오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 소코라는 이 칩
설계 기업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가게 됐다 그러면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소코라는 칩 설계 모기업이죠. 모기업이 약간 좀 중국의 이제 암호화폐 채굴 업체입니다. 이 비트메인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가 좀 계속 문제를 일으킨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은 모든 법규를 준수하고 있고 뭐 화웨이랑 어떤 관계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보고서도 제출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은 모든 업체들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처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 상무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침묵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언론에 얘기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차근차근 뭔가 절차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제 기술연구소에서 이 프로세서 칩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뭔가 이제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웨이가 먼저 신고를 했다고 하지만 누군가가 뭔가를 발견하고 나서 뒤늦게 발견한 게 아닌가, 신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깜짝 놀라서 발견했던 게 아닌가. 미국 이미 인지하고 있는 이미 상황, 알고 예, 있고, 그런 그쵸? 상황에서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오늘인가 어제 이제 하웨이 회장이 뭔가 의미 있는 심장한 발언을 또 한 게 봤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발언이 뭔가 좀 뭐 이렇게 그 발언이 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는데 그 의미심장한 발언이 좀 저는 좀 가슴이 와닿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다라고 약간 이런 비슷한 반응을 했었는데 그 발언 자체도 저는 약간 좀 의미심장한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도 좀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저희가 계속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네, 네. 분위기 자체가 좀 심상치 않은 네, 그런 네. 느낌들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비트메인과 연관된 소호라는 기업은 엔비디아와 AMD라고 같이 이런 걸 만드는 칩입니다. 그러니까 AI 칩의 잠재적인 도전자로 여겨지는 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메인 공동 창업자라는 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걸 만들 때 좀 약간 미국에서 경계하는 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대만 쪽에서도 이제 문제를 계속 일으켰던 분이라 이제 대만 검찰에서도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고발도 당하고 그랬던 분이라 문제를 계속 일으켰던 분이라 좀 이게 이런 분하고 왜 계속 거래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연루됐던 분들은 유죄를 일고 벌금형까지 받았던 분들이라 물론 이 소코라는 기업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모기업은 계속 문제를 일으켰던 분들이라 조금 좀 찜찜한 느낌이 계속 들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추가적인 그런 TSMC의 잘못이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발견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 이게 흐름이 계속 TSMC를 뭔가를 옥죄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들고 그래요? 뭔가 TSMC가 할 수 있는 건 없는 느낌이 계속 왜냐면 처분만 바란다는 느낌이 계속 그쵸, 들고 그렇게 있는 얘기하기도 했으니까. 예 계속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 그런 분위기라 이게 계속 TSMC 쪽에 안 좋은 느낌이 계속 드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은 느낌이 TSMC 자체를 좀 죽이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코라는 그룹이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연구센터가 있다는 거 자체가 조금 유쾌하지 않은 듯한 그럼 느낌. 그런 걸로 이제 보안을 들먹일 수도 있겠네요. 예, 미국 그러니까 쪽에서.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뭔가를 캐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하웨이가 계속 뭔가를 제재를 하는데 뭔가를 계속 미국을 계속 맞아요.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잘 예. 따라왔죠, 그래도.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개발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부분, 아니니까. 특히나 양산하는 부분, 양산 체제가 약간 의심스럽거든요. 뭔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뭔가를 대주지 않는 이상, 정보 제공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그죠? 뭔가 시스템에서 뭔가를 이게 뭐랄까 설계도 같은 걸 주지 그쵸, 줄 않는 수 이상, 있죠. 예, 네. 주지 않는 이상 제조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뭔가를 좀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그런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사실 근데 저도 이제 관련해서 기사를 봤는데 앞서서 네네. 이제 본부장님 얘기해 주셨지만 네. 이
어센드 910B를 분해를 해가지고 네. 그 안에서 이제 TSMC의 칩을 발견을 네네네네. 했다고 해요. 실제로 네네네. 분해를 해서. 네네. 그래서 근데 이 어센드 910B는 본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웨이에서 지난해 출시하면서 우리 굉장히 이제 기술력적으로 네네네네. 독보적으로 네네. 이제 성장을 했다. 네. 이렇게 얘기했던 모델이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이거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제공해 준 게 아니라 그걸 양산하게끔 해줬네. 네네네네. 기술을 이전시켰네. 네네네. 이거에 더 화가 그러니까 나는 거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이 계속 의심하던 차였고 이제 음. 화웨이는 자체적으로 모든 걸 다 개발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 기술이 자기네들의 과학자들 이름까지 돌려가면서 이런 박사들이 개발했었고 우리는 이런 박사들이 이렇게 자기들이 한 만들어서 것처럼. 예 자기네 한 것처럼 홍보도 세상에. 했었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따라왔다. 너네가 우리를 제재했지만 우리는 그런데 굴하지 않고 뭐 핵개발을 마치 한 것처럼 너네가 뭐 우리를 막았지만 우리는 뭐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는 다 했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론도 많이 부러워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놀라고 막 네, 그래서 놀라고 막 그랬었는데 야, 눌러도 뭐 일어나는 중국 이런 식으로 뭐 기사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저도 뭐 그때 보고 막 진짜 눌러도 대단하다. 눌러도. 예. 그랬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하고 나니 정말 이게 정말 나중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로 밝혀진다면 진짜 도둑질이었거든요. 예. 물론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TSMC가 거기서 발견됐다 그러면 진짜 이게 약간 미국이 의심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 이제 본부장 얘기처럼 이제 소프고를 통해서 유출이 네. 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소프고는 우리는 또 아니다. 우리는 화웨이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참 여러 가지로 조금 심상치가 않은 근데 이제 분위기.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렇게 되면 TSMC의 자기 자사들의 기술을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자꾸 높아질 그쵸, 가능성이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TSMC 같은 기업은 많이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TSMC를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선택 안 하고 그러면은 오히려 삼성전자에게는 좋은 그게 될 수도 근데 이제 있지 잡을 수 않을까요? 있을 여건이 될 수 있을지는 그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 여건을 그걸 받을 수 돼야겠죠. 있을지는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수주를 받아 와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그걸 받을 수 있을 지금 여건이 되는지 아니면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맞아요. 담을 그릇이 좀 준비가 돼 있는지. 네. 이제 그럼. 그런 가운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조금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계속 뭐 나오고 있는데 뭐 혼전이라고는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요 반도체 관련해서 TSMC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최근에 얘기한 것 중에 저희 우리나라와도 이제 관련이 있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이라고 CSA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2022년도에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제 5년간 527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기업의 보조금과 연구개발비를 지원하자라는 그런 법을 통과시킨 적이 있어요. 사실 인텔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한 법이에요. 근데 인텔만 하면 이제 이게 이제 뭐 어떤 그 차별적인 법이라고 해서 미국에서 약간 그래서 이제 모든 반도체 기업에게 다 혜택을 주자고 했는데 정작 인텔은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TSMC가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실패한 정책이다. 팟캐스트에 최근에 출연해서 이거 진짜 우리 부자들 기업이 와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외국 기업들 다 먹여 살린다. 그러니까 이러지 그 말자.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자기가 맞아요. 되면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관세를 부과해서 우리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공짜로 짓게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TSMC만 하면 되는데 요즘 힘든 우리 삼성전자, SK 하이닉스한테도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행히 이 우리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근데 다만 이제 TSMC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95%를 훔쳐가고 있다. 제가 볼 때 이제 TSMC가 타깃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약간 과격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멍청한 정치인들 때문에 대만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제가 볼 때 대만이 타깃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만이 진짜 몸을 사려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방위비를 우리나라는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대만한테 방위비 내라. 돈 내라.
것을 얘기하고 올리겠다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나라 방위비만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이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다 방위비를 그건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건 제가 좀 이따 맞아요. 얘기를 할 텐데 이분이 사실은 많은 최근에 이제 그 재테크 아니 하이테크 기업들이 이분을 좋아하세요 요즘에. 예, 이유가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왜요?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 요 이제 다음 얘기를 하는데 네. 빅테크 이제 거대 기술 기업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유가 이 빅테크 기업들한테 계속 소송을 걸잖아요. 예, 인텔이나 뭐 벌금 내라고 하고 그쵸. 뭐 탄소 관련해서도 예, 그리고 뭐 이제 제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애플한테도 야 너네 이거 통일시켜. 비용이 통일시키라고 들잖아요. 하고. 그동안 하던 거를 네, 바꾸니까 그죠. 싫어하는 거예요. 싫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 뭐야 그 트럼프는 뭐예요? 너네 싫어. 자기 이제 돈 내. 자국 위주니까. 예, 자국 위주니까 돈 내. 그리고 여기서 뭐 지어. 우린 싫어.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누구 트럼프잖아요. 맞아요. 빅테크는 좋은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애플이 좋은 거예요. 애플 같은 경우는 좋은 거예요. 애플 같은 기업들은 무조건 편들어주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싫어하는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할까? 돼야 되나? 네, 트럼프가 이게 약간 무대 보고 약간 독불장군 같으니까 있지만? 싫어하다가 요즘에 이제 관계 개선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자신한테 전화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맥도날드 입사 때 이제 감탄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할 때요? 예, 막 자랑을 이분이 또 자랑하는데 일가견이 있거든요. 이분이 나 해야죠. 자랑 전화 해야죠. 왔어 막 이러면서 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자랑을 하고 앤디 제시 아마존 CEO가 최근에 또 이제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안부 전화를 또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사를 또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줄을 제일 먼저 쓴 게 누굽니까? 그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 제일 일수니까 빨리 썼죠. 다른 분들도 이제 줄을 빨리 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양쪽 다 서야 되지만 그다음에 제프 베이조스도 이제 원래 이분이 공개적으로 특정 후보를 주지 않는 게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그 잘 안 쓰는 건데 이분도 사실은 또 전화를 36년 만에 이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유명한데 또 통화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 통화를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했고 제일 중요한 건 메타 CEO. 진짜 메타도 전화를 예, 했대요? 저거가 줄을 쓰고 있네요, 예, 본부장님. 2차례나 암살 시도한 이후에 트럼프에게 줄을 예. 쓰고 있는데요, 다들? 그 총격 처리한 네. 방식에 대해서 멋지다. 야, 당신 야. 남자답다. 예. 야. 조크버가 원래 앙숙이에요. 원래 둘이, 그렇게 예, 서로 좋지 예, 않은데 원래 그리고 이분이 사이가? 민주당 지지자예요. 근데 이제 그 음. 당신 남자답다. 원래 둘이 앙숙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인데 음. 해리스하고 거리를 좀 두고 어머. 저크버그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이제 팀 쿡도 그게 CEO가 이제 유럽이 너무 애플한테 과징금을 많이 매기니까 유럽 과징금 그쵸 할 네. 말 많죠. 네. 이거 악용하지 못하도록 트럼프가 좀 막아달라. 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좀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기업들이 트럼프가 되면 이제 자기네들 기업들한테 최소한 불리하지는 않을 것 같다. 해리스는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잘 안 해요. 그쵸 색깔이 강하지는 않은 네,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같은 것도 사실은 딱 입장 표명을 안 그쵸 하잖아요. 안 근데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색깔이 무생부치 같은 맞아요. 느낌이 무생부치, 드니까.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불안한 거예요. 근데 빅테크는 이거 사람이 되면 분명하게 자기네 뜻은 손해는 안 보겠다. 최소한 우리 기업이 그치. 예, 우리 편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손해 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자기네들이 이익은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사적인 대화들을 계속 나누게 되고 있는 것 같고 계속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니까 아마도 해리스도 제가 볼 때 조만간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그동안 이제 조용히 있다가 뭔가 대책을 마련하듯이 요거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 뭔가 마지막 얼마 뭔가, 안 남았으니까, 예,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라도 다 내놓아야 뭔가 하지 되잖아요. 않을까 제가 뭐라도, 볼 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런 볼 때 느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유럽에서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게 네네네. 계속 이제
때린다면은 미국 네. 기업들에게 네. 뭐 벌금을 내라 뭐 네네. 아니면 뭐 탄소 중립에 관해서 계속 압박을 한다면 트럼프는 너네가 그런 식으로 나와? 그럼 우리도 너네에게 지원해줬던 거, 네네네. 너네에게 편의를 봐줬던 거 일부 수거를 해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방어를 해줄 네, 만한 네.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좀 근데 들긴 이제 할 것 같아요. 트럼프는 약간 그런 거 이게 뭘까 너 편과 내 편을 정확하게 갈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정확하게 선을 갈라주니까 좀 그런 면에서는 편한 것 같아요. 오히려. 지지자들 맞아요. 입장에서는 뭔가 선을 딱 갈라주니까 돈도 뿌리고 네. 돈도 선거 때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미국도 그런 건 좀 분명하지 않나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 네, 네, 네. 그래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다음 이야기는 그 연예인 특혜 논란이 아, 불거졌던 맞아. 요거 얘기해야 돼요, 저희. 네. 연예인 전용문 사용을 이제 결국 원래는 오늘부터 시행하기로 했었는데 인천공항공사가 그거 이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얼마 전에 어떤 모 배우가 아니 뭐 그렇게 배우 돼서 아니고요. 다 그렇게 했었죠? 이게 모 배우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는데 음. 임영웅 씨가 사실 이제 빠져서 사실 이제 문제가 됐어요. 임영웅 씨 이제 물고기 뮤직에 뭐 대형 기획사 위주로 이제 이게 했던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왜 시행하기로 했었냐면 이제 이게 연예인 출국 시 다수의 팬들이 몰려서 그쵸, 안전사고가 그런 것 이제 때문에. 위험이 커진다고 해서 이제 마련된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보낸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원래 이제 조종사나 기존 승무원들이 이용하는 출입문을 이용하면 이제 그쪽을 이용하면 이제 팬들이 그쪽을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사고가 안 날 거다라고 제가 볼 때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쵸, 발상이 약간 그런 아닌가라는 생각이 느낌인 들어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사실은 저는 이게 좀 너무 행정 편의주의라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연예인들이 조용히 나가면 돼요. 왜냐하면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임영웅 씨를 뭐 이렇게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임영웅 씨는 되게 조용히 나가거든요. 알리지도 않고 들어오는 거 나가는 그렇네요. 그죠? 조용히 나가기 때문에 팬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알 수도 있는 팬들도 음.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들어온지 나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뭐 근데 요거 그거 있다면서요. 협찬 네네네. 때문에 예, 그럴 수도 그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일부 연예인들은 그 공항 패션 공항 패션 때문에 전화가 와요. 찍어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뭐 공항 패션 때문에 이제 뭐 언론사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오거나 뭐 이렇게 실제로 팩스가 올 때도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할 때도 이렇게 나오니까 뭐 오라고 그럴 때도 있고 이제 윈윈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예, 팩스가 온 것도 있었고 뭐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그 연예 뉴스를 잠깐 할 때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뭐 그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클릭 수를 높이거나 뭐 그렇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런 게 찍는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침 일찍 언제 나가고 이러면 서로 조회수가 좋아지니까 그런 게 이제 할 때도 있었고 화제가 되긴 하기 때문에 그쵸, 이제 그런 화제가 게 되긴 그래서 하죠. 이제 서로가 윈윈하는 것도 있었고 근데 꼭 공항 패션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꼭 협찬하는 포인트 같은 거 꼭 하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꼭 뭐 편하게 입는 분도 계시지만 협찬하는 그런 것들을 꼭 하는 분들이 꼭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어쨌거나 뭐 그런 것들이 공항 패션들이 서로 윈윈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조용히 나갔다가 조용히 들어오면 문제가 될 게 없기도 해.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상업화되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볼 때 연예인들에게 연예인만 이런가요? 뭐 사실은 다른 분들 뭐 체육인도 사실은 그러면 그쵸. 전용문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렇게 따지면 뭐 유명한 한강 씨나 이런 분들도 그렇게 따지면 이명웅 씨가 갑자기 이제 또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그런 게 좀 있네요. 네. 그러니까 뭐 협찬이건 뭐 스포트라이트건 그런 거 없이 그냥 조용하고 안전하게 이제 왔다 갔다 하셨다라고 보여지고 맞아요. 사실 그쵸. 정답이에요. 그냥 조용히 들어갔다 조용히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뭐 조용히 나갔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 외국을 나갔다 들어왔다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뭐 그 조용히 나갔다 조용히 들어오고 사실은 일부 팬들도 뭐 굳이 뭐 그렇게 이런 걸 배려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 말고도 이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장치를 기획사 차원에서 마련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부분도 마련하면 되는데 이거를
너무 좀 약간 그런 것들을 그쪽 차원에서 마련하면 되는데 너무 이걸 뭐 굳이 우리가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사 차원에서 할 필요까지 있을까? 인천공항공사에서.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전에 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잡음이 너무 많았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네.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네. 반발이 이제 네.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뭐랄까 이게 이런 걸 할 때는 좀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공청회도 열었으면 좋겠고요. 예, 진짜 공청회 같은 거 열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국회 차원이든 이런 걸 할 때는 그리고 이제 대형 기획사 위주로 모든 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로. 그거는 그쵸. 정말 이게 모든 문제가 대형 기획사 위주로 된다고 해서 계속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 기획사 위주로 모든 것들이 산업이 이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모든 연예 산업이 대형 기획사가 이뤄서 산업화되는 건 분명히 좋은 점도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 많은 팬들이 대형 기획사 위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외에 팬들이 받는 상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보듬어줬으면 좋겠고 좀 이게 모두가 이용하는 공항이고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배려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너무 배려가 없었던 게 아니겠. 뭐 물론 뒤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이렇게 된 거는 그렇게 철회하긴 했지만 네. 그렇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뭐 공항 측은 해외 사례를 검토하여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는데 해외는 이런 사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제가 이게 그렇죠. 제가 볼 때 아니 공항 측이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해외 사례를 뭐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저는 이것도 너무 탁상 공론이에요. 해외에 이런 사례가 뭐 특정문을 만들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해외에는 팬들이 왔다 갔다 하면 그냥 보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거 그냥 공항에서 그냥 그렇게 우리나라 팬들이 그 스타가 가면 또 해외에서 난리를 피우면 그냥 그런 대로 그냥 그런가.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배용준 씨가 윤사마라고 해서 일본에서 장난 아니었죠. 예, 엄청나게 화제가 됐던 적도 있고 비가 이제 또 뭐 레인이라고 해서 화제가 됐던 적도 있고 제가 현장을 많이 같이 가본 적도 있고 화제가 엄청나게 됐고 서태지가 김포공항에 왔을 때 진짜 그 열기가 엄청나게 진짜 그 김포공항을 덮었던 적을 현장을 취재했던 적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화제가 됐던 적도 있는데 저는 그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도 해요. 그 자체가 문화라고 생각하고 네. 그 자체를 어떻게 잘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그냥 좀 고민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큰 사고가 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이걸 이렇게 그냥 뭐 방법적으로 해결한다. 그리고 약간 계급화를 만든다. 이게 더 저는 문제라고 맞아요. 좀 쉽게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문화를 그 문화 속에서 잘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주시고 공항 시설을 일반인들이 어떻게 더 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인천공항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사실 우리가 이게 이제 출입문에 관해서 노약자나 임산부분들이 이제 빠르게 들어가는 거에 관한 불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출입문 전용 출입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연예인에게 그 특혜를 과연 주는 것이 옳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서 먼저 출발을 하는 거고 그리고 연예인 특혜를 주는데 누구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기준점. 그 기준도 그렇죠. 맞아요. 아니 이거를 일단 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그 기준도 일단 누가 정하느냐 이 부분도 문제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출발점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연예인만 줄 것이냐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니까 출발점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다시 원점에서 보신다고 하니 이런 거 하실 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뭐 나눌 예. 얘기 있을까요? 이게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비트코인도 얘기하셔야 되고 많은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예. 저는 더 있을까요, 본부장님 하실 이제, 이야기? 이제 인공지능 관련해서 비서 얘기하셨는데 요거 하시기 전에 요거는 내일 얘기하고요. 예, 아마존이 잠깐 초구하고 이제 얘기하실 거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여러분 좋아하시는 다이소. 요거 궁금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마존이 다이소를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존용 다이소? 예, 아마존용 다이소가 나온다고 아마존 하니까 버전? 기다려보시죠.
왜냐면 뭐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만든다는 건가요? 예, 초저가 스토어를 한다. 예, 온라인으로 진짜? 예, 만든다고 합니다. 왜냐면 테무가 이제 미국에 진출을 했는데 테무가 너무 싸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래 그쵸. 근데 테무 그거 품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어쨌든 테무가 그 아마존이 미국에서 한 40% 정도 네.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테무한테 위협을 느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느껴지죠. 미국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중국하고 대결을 하고 견제하는 있어요. 거죠. 그러니까 뭐 유튜브는 틱톡하고 하고 있고 뭐 여러 분야에서 틱톡도 장난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점유율이. 핸드폰은 또 뭐 지금 화웨이랑 하고 있고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존도 지금 알리나 지금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테무가 너무 초저가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처음에 무시했는데 이게 무시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도 싼 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제품이 나쁘더라도 싼 걸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싼 게 또 필요한 사람이 있고. 저요. 예,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마존이 초저가 스토어를 하는데 자 700여 개의 품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저가 하는데 장신구는 최대 8달러, 최대입니다. 최대 이게 8달러, 침구류 9달러, 악기류 13달러, 소파류를 20달러로 제한합니다. 대박인데요? 3만 원 정도. 네네. 근데 이제 이거를 맡을 수 있나? 예, 광동성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직접 배달합니다. 예, 직접 배달하고 이름이 아마존이니까 뭐 후지게 만들지 않겠죠? 그렇죠. 예,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자 수수료를 낮춥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마존 프라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이틀 만에 배달하는 요 서비스는 안 됩니다. 대신에 한참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한 10일 걸립니다. 그래도 테무보다 빨라요. 맞아요. 네. 테무 한 일주일 걸리더라고요. 네, 여기 이제 빨리 될 것 같고 이제 기존 배송보다 빠르게 이제 차별화될 전망이고요. 가격 제한을 두는 게 좀 이례적인 거고요. 이제 그 이커머스로 이제 성장하게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테무가 성장하는 거를 좀 막게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되게 될 것 같고요. 요게 되면 이제 우리 다이소도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아마존이 이제 좀 한국 시장에 진출하지 않을까. 지금 아마존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도 테무와 아마존도 한국으로 오지 않을까. 아마존을 안 쓰는데 강동성에서 온다 그러면 한국 사람도 이용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마존은 품질도 관리하거든요. 뭔가 이제 이미지 자체가 그렇게 테무처럼 안 좋진 네, 않을 거다라는 아니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아마존 제품이 저도 이제 아마존을 많이 이용하는데 좋습니다. 아마존이 원래 이제 쿠팡이 아마존의 전략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마존은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새 제품보다 반품이나 중고 제품을 많이 쓰시면 좋습니다. 쿠팡도 여러분이 이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쿠팡을 잘 이용하시려면 제가 이제 참고를 좀 드리면 중고 제품의 반품을 이용하시면 싸게 저렴하게. 왜냐하면 이게 반품은 거의 새 제품이랑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가격은 한 절반 제품이 이렇게 아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검색하실 때 검색에 이렇게 제한을 주실 때 반품이나 이렇게 중고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거의 새 제품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존 전략과 똑같거든요. 아마존이 이제 약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약간 그런 거랑 똑같이 굿, 뭐 베리굿 요렇게 하거든요. 중고 제품을 아마존이 약간 요렇게 하면 가격이 거의 뭐 절반 가격으로 떨어져서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나오는데 요렇게 사시면 거의 신발 같은 경우도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중고랑 다릅니다. 아마존은 박스만 뜯어도 중고로 치거든요. 예. 근데 쿠팡도 사실은 박스만 뜯어도 중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신발 사실 때 새 제품을 중고 거의 새 제품을 중고로 사실 거면 그렇게 구매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품을 싸게 구매하시려면 쿠팡에서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이소를 위협하는 아마존 다이소, 아마존용 다이소.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 그 2분 남았어. 저 지금 빠르게. 아니 더 하셔도 길게 하셔도 되죠, 피디님. 아니 저희가 또 방송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편집하실 거기 때문에 길게 하셔도 됩니다. 제 거 편집하시는 거 아닙니다. 제 걸 편집하실 거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짧게 그러면은 이제 길게 하셔도 되는데 3분 컷으로 한번 해볼게요. 5분 컷으로 해주십시오. 네, 지금 퀄컴이랑 이제 ARM의 이제 소송이 또 반도체 업계에서 굉장히 뜨거운데 이제 퀄컴은 팹리스 업체라고 해서 이게 그러니까 그 공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기업인데 그거를 이제 다른 공장에 맡기는 국내 글로벌 1위의 기업입니다. OEM인가요? OEM을 맡기는 거죠.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근데 이제 퀄컴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스냅드래곤 A 엘리트를 공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사진 나온 이건가요? 네. 그거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사진을? 예. 네.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에게 제가 사진을 좀 띄워달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거기 보이는 요 사진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갤럭시에도 탑재가 되고 화웨이 제품 뭐 등등등의 이제 스마트폰에 탑재가 될 예정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잡음이 들렸던 게 공개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ARM이 칩에 관한 라이센스를 취소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칩을 만들지 마. 그게 이제 어떤 이야기로 흘러갔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퀄컴이 어떤 회사 스타트업 누비아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근데 이제 ARM은 어떤 회사냐면은 이 칩을 이제 어느 정도 일부 만들어서 이제 그 퀄컴에게 대주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이 칩을 설계를 하기 위한 그 설계 도면 같은 그런 기술력들 있잖아요. 그거를 누비아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 기업에게는 허용을 했습니다. 퀄컴한테 허용한 게 아니라. 근데 갑자기 퀄컴이 싼 값에 누비아를 인수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ARM 입장에서는 우리가 퀄컴에게 그 기술력을 전수시킬 거면 돈을 더 받아야 되고 너네가 할 거 없으면 우리 주지 않았을 거야. 이거를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RM 측에서는 여기 보시면 ARM, 퀄컴, 누비아 이렇게 세 가지 로고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퀄컴이 누비아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 전에 ARM과 누비아의 계약 관계를 이제 ARM은 수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인 줄 알고 이 기술력들을 우리가 얘네한테 이제 제공을 해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퀄컴이 샀다고 그 기업을 이렇게 된 거고 지금 보면은 여기 애플 출신의 설계 천재들이라고 했는데 이 누비아는 또 애플에서 칩을 만들었던 이 설계 천재들이 나와서 차린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ARM 입장에서는 이 기술력들을 이제 얘네들도 보고 이제 기술력들 제공을 해주면서 같이 칩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한 계약 관계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퀄컴 측에서 계속 돈을 더 줘라고 사실 이제 금융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금전 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퀄컴 측에서는 그럼 우리는 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 누비아에게 계약했던 그대로 우리는 계속 그 정도만 너희에게 제공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ARM이 이제 라이선스를 취소하게 되면은 퀄컴은 못 만듭니다. 그게 이제 산업의 이제 법상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ARM이 지켜보다가 이 퀄컴이 ARM을 조금 무시를 하고 그냥 인베스터 데이 열고 우리 앞서서 제가 보여드린 스냅드래곤 A를 공개를 딱 해버리고 하니까 이제 ARM도 열 받아서 라이센스 취소를 딱 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퀄컴 입장에서는 신제품을 냈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은 만들지 못하게 된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럼 이게 이제 삼성전자에게도 영향이 있다라고 해요. 삼성전자 이제 갤럭시 신제품이 나오는데 갤럭시 안에 이 퀄컴께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ARM과 소송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에 이게 또 삼성전자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지 좀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하고 이제 산업에 계신 분 이런 이제 기술 공학에 계신 분들에게 이런 방송용 단어는 아니지만 퀄컴이 양아치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지금 계속 소송이 진행 중이고 우리가 이제 내다보기에는 아마 이제 퀄컴이 그 소송에서 합의를 해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ARM 입장에서도 퀄컴한테 이제 라이센스를 주고 받는 돈이 많거든요. 그래서 퀄컴과 이렇게 척을 지게 되면은 ARM 입장도 좀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관한 합의점은 이제 도달될 것인데 그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합의가 될 것인지는 또 우리가 좀 반도체 업계에서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때 좀 흥미롭게 들으셨나요? 네. 근데 뭐 대기업이 기본적으로 막 이렇게 많이 하지 않나요? 네, 그거가 이제 비판을 많이 받더라고요. 대기업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다. 스타트업 사가지고 그렇죠. 싸게 사가지고 기술력 이렇게 가져오는 맞습니다. 그거를 완전 퀄컴이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여러분들이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시간 오버돼 버렸네요. 빨리 설명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또 주식 랩소디 내일 다시 내일은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